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광양 지역의 아파트 공급 과잉 논란에 대해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장기적인 택지 조성 사업도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여수시 등 인근 지역도 택지가 경쟁적으로 조성되고 있어 수급 불균형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박광수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광양시 와우 택지개발지구. 내년 9월이면 64만 제곱미터 면적의 3,700세대, 10,0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택지가 들어섭니다. 광영동과 성황동 등에도 오는 2020년까지 인구 15,000명 수용 규모의 택지 조성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양읍 지역에는 민간 사업자가 초대형 택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곳 목성지구의 택지 개발이 마무리되면 수용 가능한 인구수는 17,000명 정도. 현재 광양읍 전체 인구의 40%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기반시설은 내년 3월에 착공을 예정해 있고 아파트는 내년 6월에 착공해서 18년 말에 준공을 예정입니다. 2020년까지 광양 지역에만 4만 2천 명이 거주할 수 있는 택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광양시는 오는 2030년 30만 인구 목표에 맞춘 도시개발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택지 개발이 단기간에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준비부터 마무리까지는 10년에서 15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래서 미리 준비한다는 자세로 지금 택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거론되는 광양시의 인구 목표치가 다소 비현실적인 수준이다 보니 택지 과잉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상적으로 30만을 자족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수치이지 20년, 30년까지 30만을 만들겠다, 확실히 만들겠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여기에다 여수 지역에서도 소라 중림지구 등 4개 지역에서 2020년까지 2만 9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택지 사업이 진행 중이고 순천시도 오천지구 개발을 마무리한 데 이어 선월지구 개발 계획을 타진 중입니다. 앞으로 5년 새 광양만권에만 인구 8만 이상 거주 가능한 택지가 들어서는 겁니다. 인구가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이 부분이 효율적으로 전개돼야 되는데요. 지자체 문제뿐만 아니고 타 지자체와도 긴밀한 연계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택지를 확보해 유입 인구를 늘리려는 지자체 간의 경쟁이 난개발과 장기적인 주택 수급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여수 웅천지구의 대단위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초등학교 건립 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이달 말 웅천지구에 모 업체가 1,700여 세대의 아파트 분양을 앞둔 가운데 교육청이 해당 지구 내 초등학교 건립을 추진하며 아파트 사업자 측에 사업비 분담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학교 신축에 따른 추가 비용 외에 사업비 요청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어 협의 결과에 따라 분양 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웅천지구에 들어서는 신축 아파트는 지역에서는 최초의 지상 29층 주상 복합 건물로 부동산 시장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수 구도심 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심각합니다. 구도심을 떠나는 주민이 많아지면서 수년째 흉물스런 빈집만 크게 늘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마을 쓰레기장이 된 집 마당과 벽체와 문이 부서져 폐허가 된 한 채. 지붕은 이미 폭삭 내려앉았고 강한 바람이라도 불면 금세라도 날아갈 것 같습니다. 오지 산골이나 낙도 폐가가 아닌 여수 구도심 주택가 빈집의 모습입니다. 이곳 고소동 벽화마을 주변에만 수십여 채 이르는 빈집이 적게는 2, 3년에서 10년 넘게 장기간 방치되고 있습니다. 주변 주거 환경을 해치는 것은 물론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지네가 나오고 그냥 애기들 거기서 그냥 담배 피고 그냥 학생들이 그냥 담배 피고 그냥 그런 게 안 좋지요. 여수시가 빈집 소유자의 철거를 독려하고 철거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주로 농어촌 주택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도심 속 빈집은 철거 비용에 대한 부담감에 개발을 기다리며 선뜻 철거에 나서지 않는 소유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부터 강제 철거 규정이 생겨 그나마 빈집 정비에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60일 이내에 철거를 안 할 경우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되어 앞으로 주거 환경과 도시 미관을 제외하는 빈집 정비에 탄력을 받을 걸로 생각됩니다. 문제는 빈집이 늘어나면 주변 상권 침체는 물론
공동화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 단순히 빈집 정비에서 벗어나 원도심을 떠나는 주민들을 붙잡을 수 있는 도시 재생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원도심에 대한 재개발이나 재건축, 리모델링 등 도시 재생 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해야만 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여수 지역 빈집만 모두 1,100여 동. 대규모 신도심 개발에 앞서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과 거주 환경 악화를 막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여수항 크루즈보드를 통해 대규모 중국인 관광객이 지역을 찾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오는 9월 두 차례에 걸쳐 크루즈선 마리나호가 중국 켈티그룹 소속 인센티브 관광객 6,400여 명을 태우고 여수항에 입항합니다. 이번 입항은 크루즈 전용 부두인 여수항이 2014년 8만 톤급에서 15만 톤급으로 접안 능력을 확대한 뒤 첫 입항입니다. 여수시는 중국 관광객들이 해상 케이블카와 레일바이크를 체험한 뒤 이들이 쇼핑할 수 있는 지역 특산물 판매장터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여수의 한 유흥주점에서 30대 여종업원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그날 업주가 때렸다는 증언이 있었지만 사망과의 연관성은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업주 부부에게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이렇게 맞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여수의 한 유흥주점 종업원 34살 강모 씨가 숨지기 석 달 전 동료에게 했던 말입니다. 지난해 11월 20일 새벽 강 씨는 업소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이후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21일 만에 숨졌습니다. 당시 업주가 강 씨를 때려 숨지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숨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업주 부부는 상습폭행 등의 혐의로 또 다른 종업원은 CCTV 등의 증거를 없앤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정현우 판사는 유흥주점 업주 43살 박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남편 48살 신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폭력행위를 반복하였고 범행 후에도 범행을 은폐한 사정과 재판부는 기소된 내용 말고도 더 많은 폭행이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일부에선 성매매, 알선 부분 등에 대해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했다고 주장합니다. 성매매 알선에 대한 범죄 전력이 있습니다. 장소 제공에 대한 몰수 추징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 업소를 이용한 성매수 남성 89명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아직도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은 법원의 형량이 너무 낮다며 판결문을 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회의를 한 시점은 세월호 참사 2주기를 열흘가량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인양 공정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해양수산부는 100% 인양 성공을 자신하고 작업을 강행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해양수산부가 7월쯤 세월호의 선체가 모습을 드러내게 될 거라고 밝힌 건 지난 4월 14일. 그런데 이로부터 불과 열흘 전 해수부는 TMC 상하이 셀비지와 만난 자리에서 인양 일정이 예정보다 늦어질 수도 있다는 결론을 냈었습니다. 인양 장비 검증도 안 됐고 일정상 확신도 없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해수부는 100% 인양 성공을 자신했습니다. 우리 해수부 장관님부터 모든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실패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최근 선수들기 과정에서 와이어 일부가 세월호 선체를 파고들자 하중 예측에 오류가 생겼다는 지적이 제기된 상황. 해수부는 세월호 인양 작업 시작부터 세계적 성급인 노르웨이 성급협회의 검사 기준에 따르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인양을 맡은 상하이 셀비지는 노르웨이 성급협회가 제안하고 있는 전체적인 기준은 따를 뜻이 없었습니다. 당시 TMC의 문서는 선수들기 작업 이전에 하중 계산을 마칠 수 있는지 여부와 인양 장비들이 무게를 견디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희생자 가족들은 그동안 인양 작업의 기초로 삼은 하중 관련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해수부는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금연과 용접, 주조 등 6대 기초산업을 흔히 뿌리산업이라고 말합니다.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뿌리 산업의 비중이 90%에 달할 정도인데요. 자동차 도시를 표방하는 광주시가 뿌리 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금속 재질의 금형 틀에 액상의 플라스틱을 주입해 자동차용 전기장치 부품을 생산하는 초정밀 금형 업체입니다. 유럽이나 일본으로 납품할 만큼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지난해의 경우 전년 대비 20%가량의 매출 신장을 이뤘습니다. 이 업체처럼 최근 광주에 기술 첨단화 고도화 업체가 늘면서 금형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대체적으로 좀 기업들이 좀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출하는 데는 좀 유리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형을 포함해 주조와 열처리, 용접 등 6대 기초 산업을 모든 제조업의 근간이 된다고 해서 흔히 뿌리 산업이라고 말합니다.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하는데 뿌리 산업의 비중이 90%에 이를 만큼 제조업의 성장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50개 업체가 참여한 국내 최대 규모의 뿌리 산업 전시회에서 광주시가 올해를 뿌리 산업 진흥의 원년으로 선포한 이유입니다. 뿌리 산업을 튼실하게 키워놓으면 자동차나 가전 등 종합 제조업체의 유치가 유리하고 친환경 자동차 도시 실현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뿌리 센터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더욱 이 부분들이 활성화됨으로 해서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로 가는 선도 도시에 그야말로 뿌리 기반이 될 수 있는 근간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하반기에는 국비와 시비 100억 원이 투입된 광주 뿌리산업 기술지원센터가 문을 열고 기술 고도화와 신제품 개발 지원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이를 통해 오는 2018년까지 뿌리 기업 규모를 700개 이상으로 늘리고 생산액은 14조 원을 달성한다는 목표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정부의 광양항 자동차 환적 기능 강화 계획에 대해 타 지역의 반발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전국항운노조연맹 전북 서부항운노조는 최근 성명을 통해 국내 항간 자동차 운송을 한국적 선박으로 제한하는 법 적용을 광양항에만 유예시켜주는 것은 군산항 등 나머지 항만을 고사시키는 처사라며 계획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광양항 관계자는 해양수산부가 내세운 광양항 자동차 환적 허브화 방침에 대해 다른 지역 항만의 저항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여름 장마가 오는 20일부터 시작돼 7월 하순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전라남도가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전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5월까지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비해 예비특보 단계부터 한 단계 일찍 상황 판단 회의를 여는 등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도내 121곳과 158개 대형 공사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마쳤습니다. 전남도는 특히 올해 장마에 대비해 시군 방재부서와의 공조체제를 확인하고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해 나갈 방침입니다. 광양 백운산 자락의 토종 복분자 10톤이 한국인삼공사에 고가로 납품됩니다. 광양시는 지난해 시와 산지농민, 인삼공사 측이 맺은 협약에 따라 다음 달까지 킬로그램당 23,300원씩의 백운산 토종 복분자가 출하된다고 밝혔습니다. 토종 복분자는 광양시 본강면 31개의 농가가 연 25톤가량을 재배하고 있으며 항산화 활성화와 항피로 활성 등 주요 지표가 외래종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구름만 다소 낀 가운데 시야 아주 시원하게 트여 있습니다. 오늘 구름이 볕을 가르면서 오늘까지는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6도가 예상되는데요. 내일부터는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30도 안팎의 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또 오늘도 동쪽 지방에 계신 분들은 작은 우산 하나 챙기셔야겠는데요.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과 경북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5에서 20mm가량의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인데요. 비구름 대부분 빠져나갔지만 아직까지도 부산을 비롯한 영남 해안 곳곳으로는 비가 약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곧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동안 구름 많이 끼는 가운데 동쪽 곳곳으로는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18.9도, 대구 23.5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합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26도, 대전 26도, 부산 27도로 어제보다는 기온이 조금씩 오르겠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과 월요일
월요일에는 제주와 남부지방에,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중부를 중심으로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